사면의 정치학입니다. 잠시 뒤 이제 11시 좀 넘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번에 이제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다.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.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? 일단은 뭐 국민 지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걸 좀 경청하겠다. 그리고 그거에 맞게 좀 사면도 처리하겠다.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. 예. 그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. 그게 만약에 우호적이려면 충분히 국민도 납득할 만한, 그리고 국민의 중도층까지는 적어도 승복할 만한 그런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, 그런 명분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, 사실은 지금. 왜냐하면 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진영을 뭐 엄청나게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거나, 그렇다면은 뭐 통합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그 외의 정치인들이 한쪽 진영의 어떤 갈등을 뭐 굉장히 크게 상징하고 있고 대표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어떤 자기 뭐 편 감싸기, 자기랑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감싸기 정도로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, 좀 일부의 비난이, 정치권의 비난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아마 11시 10분쯤 될 것 같은데 직접 이제 발표가 되고요.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여드릴 겁니다. 장 대표님은, 장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정치인 사면 최소화하는 원칙에 언제나 동의해 왔습니다.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 첫 사면, 뭐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의 사면이어서가 아니라, 제가 지난 정부에서 방송할 때, 그 이전 정부에서 방송할 때도 정치인 사면을 이렇게 많이 남발해야 되는 이유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거든요. 아니, 본인들이 선거하다가 죄 지어놓고 그 여당 야당 한 명씩 궁합 맞춰서, 이 구색 맞춰서 사면해 주는 게 국민 통합에 무슨 기여가 됩니까?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 여당 한 명, 야당 한 명 맞춰서 선거 사법 사면해 주고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사실 없으시고요. 그분들이 사면 복권 받아서 무슨 반성이라도 제대로 합니까? 나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거 출마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는 측면이 있잖아요. 물론 이 전직 대통령은 그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진보 진영 출신의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국격 차원에서 좀 더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,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울 때 정치인들이나 정치사범에 대한 사면은 조금 최소화했으면 좋겠고요. 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분들, 이 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, 이런 분들을 우리가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좀 따뜻하게 어루만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사면 복권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, 이 시기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그런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, 평론가님. 네. 보통 사면의 정치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보통 사면을 통해서 전국 돌파를 위한 네. 카드를 뭐 꺼내든다거나 이러는데, 사면이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. 지금 엄청난 갈등 국면에서 한쪽을 굉장히 대표하는 어떤 상징성이 큰 사람을 사면을 하면 좀 상대편의 어떤 마음이 누그러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그것을 국민 통합이라는 걸로 나가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게 있죠. 그게 뭐 국민 통합을 완전히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치의 시작이고 뭐 그 하나의 정치가 될 수 있는데, 지금의 상황은 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. 뭐 사면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. 뭐 고도의 정치죠. 근데 이게 고도의 정치가 아니라 굉장히 저도의 정치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번에 정치인의 사면은 반대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사면을 통한 어떤 고도의 정치는 뭐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, 이런 생각은 듭니다. 네.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재호 고문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안 해도 좋다라고 했다고 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, 홍준표 지사는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느냐. 통 크게 해라, 이런 얘기를 김경수 했죠. 지사도 본인이 나도 용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, 저는 이 정치 원로분들이요,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거 별로 좋은 일 같지 않아요.
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역시나 전직 대통령다운 품격이 느껴집니다. 다만 이재호 상임고문이 최근 방송마다 나와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좀 어려워 보이자 뭐 작정한 듯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. 정부 비판은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본인의 정치적 개파와 관련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국정 운영을 책임져봤던 보수 진영의 원로잖아요. 그러면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에 대해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최근 저는 이 보수 진영 원로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다라는 비판을 금할 길이 없고요.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중앙 정치에 대해서 때때로 충정 어린 조언을 해주십니다만 지금처럼 이 대통령 지지율이 어려울 때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깊은 이 숙고 다양한 보고를 받은 후에 사면권을 행사하겠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 하는 듯이 말하는 거 이제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중앙정치인 아니지 않습니까? 대구 시민들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요. 한국 정치 전반적인 과정을 봐도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여당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훈수두는 게 별로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. 예. 제가 좀만 보태고 싶은 게 뭐냐면요. 국민 눈치를 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. 이거 굉장히 부적절합니다. 국민의 민심을 최대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, 그것이 만약에 국민 눈치라는 표현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그만큼 뭐 오만한 권력이 될 가능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? 그래서 표현 자체도 국민 눈치라는 표현은 좀 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눈치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다. 그게 눈치를 보는 게 아니죠. 그 생각을 최대한 파악하고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눈치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국민을 너무 좀 어느 정도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표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치인 인사는 배제가 되고 재계 인사 몇 명이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잠시 뒤에 발표가 되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,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